차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5 하고 있습니다. 챕터 5는 스핀 1에 관한 것이었죠. 스핀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핀 1을 예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핀 1의 입자들이 어떤 입자냐 하는 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스핀 1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서 베이스 스테이트로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핀 1의 특징은 뭐였냐면 베이스 스테이트이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의 6절 The Machinery of Quantum Mechanics까지 마치고 오늘은 이제 5장의 7절 Transforming to a Different Base를 공부합니다. 한 베이스가 있는데 그 베이스에서 표현한 거를 다른 베이스로 이렇게 변환을 할 때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본 거죠. 이 베이스 스테이트는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진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여기 5장의 27절에 첫 번째 요 식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베이스 스테이트 있다면 베이스 스테이트를 스칼라 곱했을 때 같은 걸 스칼라 곱하면 이제 규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1이 되고 다른 걸 스칼라 곱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오소노멀 프로퍼티로부터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지만 요거 어떻게든 표시할 수 있냐면 요 가운데 있는 것만 가지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베이시스에 대해서 베이스 상태에 대해서 여기 브라하고 캣을 이렇게 곱해서 그러면 이건 연산자가 되죠.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모든 베이스 상태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시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이제 붙여놔도 그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디서나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편리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게 여기 브라와 캣에 이렇게 스칼라 곱이 있으면 요거의 순서를 바꾸면 복속 혈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캣 벡터나 브라 벡터를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베이스 스테이트로 이제 대표하는데 우리 캣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캣 벡터는 이 추상적으로 파이라는 캣 벡터다라고 하는 것만 표시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어떤 숫자를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면 베이스 스테이트를 정해가지고 기저를 정한다고 하죠. 대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로 대표가 되는데 우리 파이라는 스테이트를 기저 상태로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저 상태로 만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캣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덴티티는 어디다 쓸 수가 있냐면 짝대기 있는 데다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짝대기 있는 데 이렇게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저 상태인 캣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이건 기저 베이스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숫자죠.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파이 i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기저의 숫자만큼 이렇게 나오죠. 이걸 나란히 이렇게 써 놓을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열 벡터로 대표한 셈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대표한 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 벡터는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건 추상적인 거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베이스 스테이트로 대표를 하는데 여기도 아이덴티티를 이제 추가시킵니다.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추가시켜야 되겠어요? 요 오른쪽에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요게 이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 놈이 이제 베이스 스테이트의 브라 스테이트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캣 벡터에 대해서 요걸 구해 놨다면 요건 순서 바꿔 놨으니까 파이 i의 스타 다시 말하면 요 놈의 복속 혈례가 되고 이렇게 복속 혈례가 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행과 열을 바꾼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열 벡터로 표현된다면 요거는 행 벡터로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행 벡터로 대표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다른 기저로 이제 그 트랜스폼하는 변환하는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파인만 양자역학의 본문에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Suppose we have chosen to work with the S base and another fellow decides to do the same calculation with the T base, which is different from our S base.
그래서 이제 뭘 가정하냐면 우리는 S 기저라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하고 다른 친구는 똑같은 계산을 우리 S 기저와는 다른 T라는 기저로 한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기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저를 이용해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계산을 한다고 하는 거죠. Let's call our base states the IS states where I equal to plus 0 minus. Similarly, we can call his base states JT state. 그래서 우리 기저 상태를 IS 상태라고 부르고 the fellow 다른 기저 쓰는 그 기저 상태를 JT 기저라고 부르자. I나 J나 전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를 갖는 것이죠. 그 폴라라이제이션이 플러스 0 마이너스 그 폴라라이제이션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걸로 이렇게 나눴었죠.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how can we compare our work with his? The final answers for the result of any measurement should come out the same. But in calculations, the various amplitude and matrices used will be different. 그러면 어떻게 이 우리 결과와 친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측정에서도 어떤 측정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라도 두 마지막 결과는 이제 같아야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진폭이나 행렬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컴페어하느냐? How are they related? 다시 말하면 S 기저로 이제 계산한 것과 T 기저로 계산한 것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S 기저는 we start with phi, 이제 phi라는 거 가지고 작업하는데 and describe it in terms of the three amplitude IS phi that phi goes into our base states in the S representation. 그래서 우리는 IS라는 기저 상태의 아이덴티티를 이용하죠. 컴플리넌스 프로퍼티를. 그래서 파이라는 상태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요런 앰플리튜드로 표시하는데 요 앰플리튜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파이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요게 바로 앰플리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저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는 the fellow는 어떻게 하느냐? Whereas he will describe the same phi by the three amplitude JT phi that phi goes into the base states in his T representation. 자, 이것과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S representation 대신에 T representation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T representation에서의 base states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아이덴티티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앰플리튜드가 여기서는 IS 파이가 나오고 여기서는 JT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에서 요 IS 파이로 구한 거하고 JT 파이로 구한 거하고 어떻게 서로 연관을 짓느냐. 그래서 그 연관 짓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5회 27식에서 우리 이렇게 된 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컴플리넌스 프로퍼티가 있었죠. 이걸 어디에다 이용하냐면 파이는 그대로 두고 저 카이가 우리 베이스 스테이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JT라고 하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저 카이 대신에 JT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 5회 37식인데 그러면 우리 뭐 한 것입니까? 아까 여기에는 가운데는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냐면 우리 IS 파이는 S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앰플리튜드고 저기 JT 파이는 T 리프레젠테이션의 앰플리튜드였죠. 자, 요거가 두 개가 지금 연관 지어졌습니다. 이 연관진 게 바로 뭐냐면 요 놈입니다. 요 놈인데 어떻습니까? 인덱스가 두 개 있죠. 이렇게 인덱스가 두 개 있으면 그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the transformation matrix from S to T. S에서 T로 보내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요건 이 첨자가 두 개인 그런 숫자들 요거 IS도 3개고 JT도 3개면 숫자가 전부 해서 몇 개 나오겠습니까? 9개 나오겠죠? 이 9개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이게 바로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to relate the two
representations, we need only give the 9 complex numbers of the matrix JTIS. 저기 있는 저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전부 해서 몇 개? 9개죠. 이 9개의 복소수로 된 요거만 알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this matrix can then be used to convert all of our equations to his form. 그래서 우리 S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구한 모든 식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모든 식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요 앰플리튜드로 표현됩니다. 요 앰플리튜드로 표현된 거를 T 리프레젠테이션의 앰플리튜드로 바꾸려면 자, 요 매트릭스만 곱해가지고 매트릭스에다가 요 벡터죠. 벡터를 곱한 식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tells us to transform from one set of base states to another. 그래서 바로 이 행렬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한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다른 베이스 스테이트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요런 베이스 스테이시 세 개인 건 왜 그러냐면 스핀 원 파티클을 기술하는 베이스 스테이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 개의 베이스 스테이트 기저가 있는 거로 또 뭐가 있냐면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는 우리 공간에서 화살표 벡터는 X축 기저, Y축 기저, Z축 기저 이렇게 있죠. 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For the case of spin 1 particles for which we have only 3 base states, 우리 그 스핀 1 파티클의 경우, 그 스핀 1 파티클의 경우에는 베이스 스테이시 딱 3개인데 the mathematical situation is analogous to what we have seen in vector algebra. 그때 나오는 수학은 우리 벡터에서 벡터대에서 벡터를 이제 가지고 연산을 하고 할 때 나오는 그 벡터 엘지브라에서 나오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스핀 1 파티클의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의 상태를 베이스 스테이트 3개로 이렇게 전개를 했죠. 자, 이게 베이스 스테이트입니다. 요 3개로 전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전개되면 다른 베이스 스테이트에는 이렇게 전개됐죠. 근데 벡터에서는 어떻게 했냐? 어떤 벡터, 위치 벡터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 위치, 다른 벡터도 마찬가지죠. 위치 벡터가 있다면 여기 한 베이시스, 그 기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축을 X축, Y축, Z축이 있다면 그것의 성분 3개를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서 X의, Y의, Z의, 여기 바로 여기 있는 IS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X, Y, Z, 여기 바로 IS하고 파이의 스칼라곱에 해당하죠. 자, 요 X를 구하려면 요 R과 X의 X햇의 스칼라곱으로 이 X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놈하고 대응이 되는데 요거 축을 갖다가 회전시켜서 축 방향을 좀 바꿀 것 같으면 X햇 프라임, Y햇 프라임, Z햇 프라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성분은 이제 또 바뀌겠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그래서 요런 기준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기준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S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T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딱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X 프라임으로 구한 걸 X로 변환하고 X로 구한 걸 X 프라임으로 변환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변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환한 예를 이제 우리 이 파인만의 양자역학 책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몇 가지 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구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고 그거 구한 거는 나중 챕터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 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핀 1 파티클을 기술하는 스테이시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스핀 1 파티클은 각운동량이죠. 각운동량의 상태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조함수 스페리컬 하모닉스입니다. 여러분이 구조함수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운동량 연산자의 고유함수가 바로 구조함수고 YLM 세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부터 하냐면 먼저 그 어떤 점의 좌표를 직각좌표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로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P점이 있습니다. P점의 직각좌표의 좌표는 X, Y, Z가 좌표죠. 그건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에 수성 긋고 Y축에 수성 긋고 Z축에 수성 긋어서 얻은 좌표들이 바로 X, Y, Z입니다. 그리고 구좌표계의 좌표는 바로 뭐냐면 저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R이고, 그 다음에 P를 XY 평면에 이제 그 수선을 내려 그은 다음에 그 이은 선, X축에서 그 이은 선까지의 각, 이걸 방위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요게 파이고, 그 다음에 Z축에서 저 R까지 내린 각, 요걸 극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걸 세타라고 하는데, R 세타 파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직각좌표계를 R 세타 파이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저건 요 그래프로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로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R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 로의 코사인 파이가 X고 사인 파이가 Y죠. 그 다음에 R의 코사인 세타 하면 이게 Z가 되죠. 그래서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함수 스페리컬 하모닉스 LM은 가운동량의 크기가 크기 양자수가 L이고 그다음에 이제 Z축 성분이 M인 그런 이제 구조함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됩니까? 스핀 1만 하면 되죠. 스핀 1은 가운동량이 1짜리입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이 1짜리는 어떤 게 되냐면 요 L은 1인데 L이 1이면 M은 1, 제로, 마이너스 1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Y11이라는 구조함수는 저렇게 생겼어요. 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알파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Y1 제로는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됐고 Y-1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계수는 바로 뭐냐면 요걸 절대값을 제곱해 가지고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구 표면에서 전부 적분하면 1이 되도록 이렇게 규격화시킨 규격화 상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베이스 스테이트를 이제 바꿀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간단하게 좀 표시할 것 같으면 요걸 이제 요 세타 파이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XYZ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R은 없죠.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 R을 곱합니다. 나중에 이 R은 이제 1을 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R을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인 세타가 있고 익스포넨셜 I 파이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하면 그게 바로 X가 됩니다. 그리고 I 사인 파이 하면 요거 I Y가 되죠.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R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R을 곱해주면 요거는 Z가 되고 요 놈은 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니까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함수에다가 L이 원인 구조함수에다가 R을 곱하면 XY를 가지고 이렇게 직각좌표계를 가지고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계속 할 테니까 우리 루트 뭐 8파이분의 3 이렇게 있으면 복잡하죠. 요걸 간단하게 루트 4파이분의 3을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본 RY11은 마이너스 A 루트 2분의 X 더하기 IY 이렇게 되겠어요. 아까 루트 8파이분의 3이니까 여기 루트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RY1절은 그냥 AZ 이렇게 되고 A는 저거 루트 4파이분의 3이죠. 그 다음에 R-1-1은 A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XYZ를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두 개 더하면 X가 없어지고 Y만 남습니다. 또 여기서 요걸 빼면은 Y가 없어지고 X만 남죠. 그리고 요 Z는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느냐? X는 Y11 빼기 Y1-1에서 루트 2로 나눠지고 여기 앞에 이제 상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X로 표시가 됩니다. Y는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Z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파이만 양자역학 책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냥 탁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주어진 걸 우리가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S 리프레젠테이션하고 T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앞에서 피겨 5의 6에서 나왔던 거 여기를 지나간 게 이제 S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기 지나간 세 개의 상태가 그다음에 이 T는 S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 S와 T를 연결한 축 이걸 갖다가 Y축이라고 했죠. 그리고 위를 Z축이라고 한다면 요거 이 Y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돌렸습니다. 그러면 Z하고 X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S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요게 이제 T 리프레젠테이션인데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양자역학 파이만 양자역학에서 첫 번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요 경우 Y축에 대해서 이제
알파만큼 돌리니까 y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x 프라임 x 코사인 세타 알파 마이너스 z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z 프라임은 x 사인 알파 더하기 z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한 축에 대해서 돌리면 나머지 두 축에 대한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를 했냐면 z축에 대해서 돌렸습니다. z축에서 돌리면 z축에서 베타만큼 돌렸어요. 그러면 x하고 y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x는 x 코사인 베타, x 프라임은 x 코사인 베타 더하기 y 사인 베타,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사인 베타 더하기 y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만 가지면 모든 로테이션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거, 이게 바로 뭐나 마찬가지냐면 y축으로 이렇게 돌린 거는 이게 바로 극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z축을 중심으로 돌린 거는 방위각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떤 점의 방향은, 우리 아까 구좌표계를 표현했을 때 어떤 점의 방향은 극각하고 방위각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를 다 한 것도 이 두 경우만 가지면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예만 알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이 문제를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경우에 first case와 second case의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irst case는 어떻게 되냐? first case는 아까 뭐였습니까? y축에 대해서 돌린 거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우리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린 게 이렇게 됐으니까 x 프라임 대신에 x 코사인 알파 이렇게 대입하고 y 프라임 대신에 x 사인 알파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x, y, z를 다시 프라임이 안 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표시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사인 알파로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건 x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인 알파를 빼고 이제 z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z에 대한 건 자, 이렇게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i를 빼고 y를 표시하면 y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면 y11의 개수는 앞에 이렇게 되고 y10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1-1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R 프라임 Y11 프라임을 했는데, 이건 T 리프레젠테이션의 플러스 T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대표하는 파동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로 T를 대표하는 거는 T 리프레젠테이션의 제로 T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Z 프라임을 자,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고 나서 다시 X는 이제 Y를 표시하고 Z도 이렇게 표시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y를 묶고 y11으로 묶고 y10로 묶고 y1-1으로 묶으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죠. 그래서 요건 바로 뭐냐면 제로 t를 요거 그 플러스 s 제로 s와 마이너스 s로 이렇게 전개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구한 거 해놓고 이제 세 번째 거, 그 마이너스 t를 이제 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r 프라임 y 프라임 1-1은 요거는 이제 그 직각좌표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다시 요 변환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변환을 대입한 다음에 다시 x를 다시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이렇게 집어넣고 y를 집어넣고 z를 이렇게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이거 z를 먼저 집어넣고 y를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y11, y10, y1-로 이렇게 대표해서 정리할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 r 프라임 y11 프라임을 r y11 이런 것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 프라임 y10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이제 세 가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 9개의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들 중에서 첫 번째 거가 바로 뭐냐면 플러스 t하고 플러스 s 사이에, 다시 말하면 플러스 s에서 플러스 t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1 프라임에서 11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개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2분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9개를 우리가 구하면,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다 구해요.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S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구한 걸 T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구한 걸로 언제든지 우리가 변환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 거 제로 T에서 플러스 S에서 제로 T로 가는 건 어떤 거 하면 되겠습니까? 제로 T는 요거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S는 요거니까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T로 가는 건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로 S에서 플러스 T로 가는 거, 제로 S에서 플러스 T로 가는 건 여기 있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갖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로 S에서 제로 T로 가는 거, 이놈은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로 S에서 마이너스 T로 가는 건 이제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요 놈으로 갖고 가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이 지금 6개까지만 구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5.38식인데 파인만 양자역학에서는 5.38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쓰인다라고 하고 이렇게 쓰이는 건 우리 나중 챕터에서 요거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먼저 구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수학 계산도 좀 하는 게 재미있죠. 나머지 3개 더 구해보겠습니다. 나머지 3개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S에서 플러스 T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S에서 플러스 T로 가려면 어떤 놈이 되겠어요? 요게 되겠죠. 요걸 여기다 그대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서 제로 T로 가면 그 다음 거 그리고 마이너스 T에서 마이너스 T로 가면 요 마지막 거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9개의 숫자를 우리가 다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로 된 거 그건 뭐였습니까? 우리 Z축에 대해서 돌린 거였어요. Z축에서 대해서 돌린 건 이렇게 되니까 그걸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요거만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R 프라임 Y11 프라임은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X 프라임을 여기서 이제 구합니다. X 프라임은 X 코사인 알파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리고 Y 프라임도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X하고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대입하죠. 그런 다음에 X, Y를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이렇게 다 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X의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Y의 개수 구하고 여기는 Z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X의 개수에다가 Y를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넣으니까 요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개수에다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넣으니까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Y11의 개수를 다 합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요게 딱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Y1-1의 개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남았는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I 사인 베타 하면 요게 바로 뭡니까? 오일러 공식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베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R 프라임 Y11 프라임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베타 RY11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구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R 프라임 Y10는 AZ 프라임이죠. 그래서 Z 프라임은 요거 Z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똑같은 게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이 돼서 A 없어져가지고 그대로 됐죠. 그래서 요건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R 프라임 Y1-1 프라임 하면 여기서 하는데 요건 아까 1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까 한 것처럼 다 대입해서 나올 것 같으면 딱 한 텀이 나오는데 여기서 Y11에 대한 건 0이 되고 Y1-1에 대한 것만 요게 딱 나옵니다. 요건 바로 뭡니까? 요 앞에 있는 괄호 안에 든 것이 익스포넨셜 플러스 I 베타죠. 요거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습니까? 복소수죠. 컴플렉스 넘버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R하고 R 프라임을 1로 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T하고 플러스 S를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 S를 대표하는 파동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T를 대표하는 파동함수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 불화로 되어 있는 건 어떻습니까? 콤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죠. 그래서 플러스 S는 Y1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T는 Y11 프라임인데 여기에 콤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한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 다 적분한다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에서는 세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2파이를 적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 계산할 때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R'Y11'에서 R'1로 나왔으니까 Y11'이라는 요걸 집어넣습니다. 요걸 집어넣는데 그러면 Y11의 스타가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베타를 복속 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플러스 I 베타가 되죠. 그리고 요건 뭐가 됩니까? Y11 스타 Y11을 다 적분하면 요건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요게 바로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스포넨셜 I 베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t 플러스 S 이렇게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원제로 프라임 스타를 이용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자, 요걸 이용해야 되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원제로하고 원하고 적분하는 거죠. 그럼 요거 서로 다른, 요 양자수가 다른 거를 이제 곱해가지고 한 거니까 요건 뭐하고 직교하죠. 그래서 요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른 거는 전부 0이 되고 0이 되지 않는 건 여기서 보니까 다 하나씩이죠. 그래서 0이 되지 않는 건 뭐밖에 없냐면 플러스 t 플러스 s, 그다음에 플러스 0t 0s, 그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s밖에 없는데 여기 0t 0s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뭘 이용할 것 같으냐? 요것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게 되죠. 요건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건 바로 1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s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여기에 1 마이너스 1 프라임 스타가 되는데 요건 뭘 이용하냐면 자, 요걸 이용해야지 되겠어요. 자, 요걸 이용해서 스타를 붙이니까 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베타가 나오죠. 그리고 이건 y1 마이너스 1 스타 y1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요건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베타가 되고 여기서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0이다. 이게 바로 5의 39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 있는 걸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 책에 나온 5의 39식하고 5의 38식을 보면 우리가 구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섹션 5의 7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섹션 5의 8에 other situations가 있는데 여기 좀 짧게 좀 반 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요 반 페이지를 더 하려니까 벌써 우리가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내용도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알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하고 그래서 드디어 챕터 5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챕터 5 이상으로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 다음 시간에 챕터 6를 하려고 했는데 챕터 6에 거기에 파인만이 줄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냐면 이 스핀 1/2에 대한 것은 요거는 너무 긴데 이 챕터 6가 좀 길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이 그대로 빠지더라도 챕터 7부터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요건 빼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양자역학책 일단 빨리 끝까지 한번 하고 싶죠. 그래서 챕터 6도 우리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관심 있으면 다시 돌아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챕터 7을 하려고 합니다. 챕터 7은 The Dependence of Amplitude on Time.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의존하는 거 우리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게 아마 챕터 7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5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챕터 7을 또 기다려주기 바랍니다.